종합 엔터테인 방송입니다. 교육 방송이고요. 주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This channel is for entertainment purpose only. I'm not a financial advisor. 자, 안녕하세요. 투자 정보 알아보기 환영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매일매일은 평일 그날 소식 전해드리려고 바쁜데 토요일 날은 조금 일주일치 데이터를 모아서 장기적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4년은 이제 지나갔고요. 자, 2025년이 밝았습니다. 벌써 이 거래일이 지났죠. 1월 2일, 1월 3일. 자, 거래가 이제 끝났고요. 자, 1월 4일입니다. 벌써. 자, 2025년 저희가 2024년 전망 지난주 토요일 날 얘기 드린 대로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산타랠리는 없었습니다. 산타랠리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산타랠리를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12월 26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얘기하는 게 산타랠리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습니다. 산타랠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타랠리 비슷한 게 이미 왔죠. 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1월 5일 이제 대선 확정 때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올라서 사실 산타랠리가 먼저 왔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떨어졌다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한 3일 정도 해가지고 또 올라왔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산타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산타랠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사실 주식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쭉 떨어졌다가 반등은 했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쌍바닥이죠. 예, W를 그리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주길 바라고.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는 1950년부터 통계를 내보면은 전반기에 10% 이상 오른 경우에는 후반기에도 7.7%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후반기에는 조정이 와도 8.9%밖에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에 10% 이상 올라가니까 8월 5일날 블랙 먼데이가 오면서 8.9%가 떨어졌었죠. 작년 얘기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엔 7.7% 올라간다 그랬는데 자, 올해는 8.54%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은 11%, 9%까지 6,100까지 올라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좀 심하게 올라갔다. 약간 버블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겠는데 결국은 0.8%만 더 올라가서 끝났습니다. 8.54% 올라가서 끝났고요. 대충 맞죠? 물론 과거 데이터가 항상 자, 미래를 결정하는 건 아닌데 대충 이 정도로 월가 트레이더들, 월가 투자가들도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표는 블룸버그에서 내놓은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거에 맞춰서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과거가 이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맞춰서 본인들이 움직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자, 일주일 동안 S&P 한 달 동안이죠. 자, S&P 500을 동일 가중으로 봤을 때 5.19%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이죠. 12월 달 들어서면서 계속 떨어져서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쌍바닥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인데 이 내려가는 추세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자, 내려왔습니다. 자, 이거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데 원래 자대고 그려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자대고 그리면 어느 정도 좀 벗어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희한테 뭐 줍줍할 수 있는 기회였죠. 뭐 항상 얘기 드리지만 침체가 오면 20% 이상 빠질 수 있지만은 물가가 오르거나 금리가 올라가서 반대로 그런 상황에서 떨어지면은 4월달하고 비슷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작년 4월에 한 5% 정도 빠졌거든요. 정확하게 작년 4월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비슷하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비슷한 4월달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였고요. 아직 침체까지는 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20% 빠진다, 10% 빠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적당히 빠지면은 저희가 뭐 줍줍하자고 작년 말부터 얘기 드렸습니다. 뭐 1월 달은 그냥 괜찮지 않을까, 2월 중순까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자, 1월 달 뭐 들어서자마자 뭘 했냐면은 수익 실현을 했죠. 그래서 시작하고 수익 실현하고 1월 2일 날 올렸다가 수익 실현하고 1월 3일 날 끌어올린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3일 정도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1월 2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 동안 지금 상황을 보시면 12월 30일, 12월 31일, 1월 2일, 1월 3일 이번 주 자, 새해는 이제 장이 열리지 않았고요. 자, 이번 주만 보면은 테슬라가 9.62%나 빠졌죠. 자, 애플 6.05%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죠. 애플하고 테슬라 사실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하려고 그랬더니 세금을 당장 올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월 2일 날 시작하자마자 요거를 빼면서 수익
수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사는 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일단은 팔면은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세금을 내면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올해 만약에 손해가 나면 그것까지 이제 감안해가지고 처리하면은 세금을 내년에 좀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애플하고 테슬라를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좀 많이 빠졌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잠깐 뺐다가 올렸죠. 예, 3% 정도 빠졌고요. 예, 그 외의 주식들은 이미 이제 작년부터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 구글, 자, 메타는 뭐 그렇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마존 1%, 자, 구글 2%밖에 안 빠졌고요. 자, 메타는 예, 많이 빠졌다가 예, 그래서 올해 수익 실현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메타는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 4분기에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이.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할 게 없으니까 엔비디아는 올랐습니다. 그 외에 많은 주식들이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것들, 예, 코스코 같은 거, 뭐 이렇게 일라이릴리, 뭐 아무튼 비자, 마스터카드, 뭐 등등 해가지고 작년에 인기 있던 주식들이 잠깐 빠졌다가 예, 다시 올린 예, 그런 예,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시장 폭이 자 많이 좁혀졌죠. 네, 그래서 작년 7월달, 뭐 4월달만큼이나 예, 주식시장 폭이 많이 좁아지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5% 가까이 지금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진 거는 자 위험도에 따라서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이 바닥을 쳤고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죠. 주식시장 폭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고요. 자, 피어 앤 그리드가 25묘까지 내려갔었죠. 익스트림 피어. 예, 지난번에 12월 한 20일 정도에는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17까지 내려갔고, 자, 이번에는 거의 한 25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공포 기간이었기 때문에 요거 보면서 제가 계속 노래를 불렀죠. 자, 미투리 사냥을 나간다. 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냥 열심히 하셨죠? 자, 이런 공포 구간에 열심히 사냥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 다 무시하고 적정 주가보다 싼 것들이 있으면 다 이제 줍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냥 시즌이죠. 나중에 그리드로 언젠가 올라가겠지만 그때 또 열매 따시면 됩니다. 이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예, 샀다가 조금씩 팔고 예, 비중 조절을 계속 하는 거죠. 자, 빅스 지수 16.13 예,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높았습니다. 15위면은 변동성이 높다 얘기 드렸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예, 그래서 20까지 올라간 게 20 근처까지 벌써 두 번입니다. 예, 새해 들어서 1월 2일날 이렇게 20까지 한 번 올렸고요. 주식을 막 갖다 팔았죠. 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주식을 팔았다가 1월 3일날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20까지 올라갔다 16으로 다시 줄어들었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도 뭐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포컬옵션 레이셔 보시면은 풋옵션 비중이 좀 올라갔죠. 네, 그래서 가장 좋았을 때보다 풋옵션 비중이 좀 올라가면서 팔자에 베팅한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1월 2일날 시작하자마자 끌어올렸죠. 5,920까지 끌어올렸다가 거기서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가면서 팔았던 주식을 다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지니까 거기서 다시 사서 들어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수익 실현도 하고 세금도 내년에 내고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5,940까지 올라왔는데 5,920이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자, 월요일날 뚫는데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3일날 한 두 번 정도 뚫으려고 실패하다가 결국은 뚫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뭐 이렇게 따지면은 향후 트럼프 취임하고 뭐 실적 기간 2월 중순까지 뭐 한 6,000대라든지 뭐 좋으면 6,200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일단은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이런 상황이고 시작하자마자 가장 큰 공격을 받은 게 어디죠? 자, 애플입니다. 자, 애플을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시총이 거의 4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6조 달러로 확 줄어들어 버렸죠. 243불까지 떨어졌습니다. 260불에서.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애플이 공격이 들어갔고 테슬라가 좀 공격이 들어와서 테슬라도 뺐다가 다시 들어 올렸는데 그렇다고 뭐 많이 회복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조정 기간입니다. 431불 밑은 아직은 조정 기간이죠. 자, 그래서 애플하고 테슬라가 좀 공격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약간 뺐다가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시총 10위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대충 흐름이 좀 보였죠.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S&P 500이 자, 많이 빠졌다가 과매도 근처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40 근처까지 자 내려갔다가 거의 5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가서 100일 이동평균선까지 거의 근처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지금 분위기는 5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올라왔죠.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50일까지만 밀렸습니다. 나스닥은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많이 밀리진 않았고요. 100일까지 밀리진 않았고 한 50일 밀리니까 들어 올렸는데 50일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우도 거의 지금 100일까지 내려왔죠. 거기 100일까지 내려왔다가 자 볼린저 밴드 하단 치고 다시 올라왔는데 5일 이동평균선 지금 뚫고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러셀 2000도 뚫고 올라왔죠. 5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왔습니다. 러셀은 200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건 러셀하고 다우하고 S&P 500이었고 그나마 QQQ가 50일까지만 밀렸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들어 올린 거죠. 네. 그래서 곰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네, 이번에 12월 달에도 곰들이 자 전략을 잘 짜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애플을 쳤는데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핸드폰 가격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쳤는데 사실은 그게 큰일이 아니죠. 하웨이가 아무리 중국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그래도 지금 아마 중국에서 애플 폰의 지금 점유율이 거의 70% 가까이 될걸요. 그래서 지금 중국 핸드폰이 거의 뭐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에서 좀 밀린다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애플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뭐 테슬라도 치고 들어갔고요. 마침 맞게 또 딜리버리 숫자가 좀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두 개로 확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끌어올렸죠. 계속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일단 곰들이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곰들이 쓴 작전 자 이유를 대야죠. 곰들도 그냥 물량으로 막 팔아가지고 공매도 쳐가지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곰들도 이유를 대야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내야 되는데 애플은 핸드폰 가격 떨어뜨린 거, 테슬라는 차량인도 예상보다 못한 거. 일단은 올려놨죠. 예상치를 일단 50만, 51만 아니면 50만 700대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예상치를 올려놓으니까 당연히 미스하겠죠. 전략을 잘 짰습니다. 자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는 51만 5천까지 봤었죠. 그렇게 올려놓으니까 미스할 수밖에 없어요. 다 계획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자 그거 외에 이유는 거시경제적으로 이렇죠. 달러 가치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니까 달러 올라간다 그러면서 달러를 계속 올렸죠. 108.80. 자 그래서 거의 100 근처에서 108, 104 넘어가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104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104 넘어가면 시장을 긴장해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화랑 거의 달러랑 1대1 패러티를 달성을 했죠. 그만큼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유럽 쪽에 아마 공매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미국에서만 작동을 안 하죠. 아시아든 유럽이든 소로스 펀드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매도 치고 다니죠. 자 그래서 유럽의 공매도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유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 1대1 패러티까지 달성했습니다. 원래 유로화 가치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은 달러 1달러 주면 유로화 1유로 주는 그런 상황까지 유로화 가치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유럽의 제조업 PMI가 마침 맞게 또 떨어져 있습니다. 유럽이 안 살아나고 있어요. 자 이게 50부터가 확장되는 건데 50 미치면 침체죠. 그래서 유럽의 지금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46.6에서 45.1까지 떨어졌습니다. 유럽은 수출 주도형이죠. 그래서 제조를 해가지고 갖다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죠. 중국까지 안 좋으니까 안 팔리니까 제조업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 침체 모드예요.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유럽이 살아나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유로화가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엔화도 떨어졌죠. 엔화도 157회까지 떨어졌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건 엔캐리 청산 걱정이 없죠. 엔화가 싼데 엔화를 더 빌려야죠. 위안화를 빌릴 수도 있고, 엔화를 빌리고 원화를 빌릴 수도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엔화죠? 안정적이니까. 자, 가즈오에다 총리가 금리 내릴 생각도 금리를 더 올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엔화도 약세고, 거기에다가, 지금 유로화도 약세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다국적 기업들이죠. 옛날에 2022년에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환차손이 많이 생겼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중에 또 하나였고요. 그래서, 자, 달러가 올라가면 다국적
가국적 기업들이 미국에서 41%나 되는데 이런 기업들이 관세가 올라가고 뭐 달러가 강세가 되고 이러면 당연히 환차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 1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2분기 실적 4월 달에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걸 또 이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도 마찬가지죠. 4.6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3%대였다가 4.6권까지 올라와 있고요. 지금 작년 포함해가지고 2023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년물 채권금리가 안 내려가요. 자, 그래서 4.6권까지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진 또 않습니다. 2년물 채권금리가 기준금리 반영해서 더 안 올라가거든요. 자, 그래서 100bp 정도 지금 떨어뜨렸기 때문에 2년물 채권금리는 더 올라가진 않고 있고 한 이 정도 되죠. 자, 10년물이 더 올라왔는데 더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자, 요거를 이용하죠.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미래가치를 현재로 환산할 때 그만큼 할인율이 더 많고요. 거기에다가 채권 금리가 높으면은 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돈을 이제 빌리기도 하는데 그걸 데파이낸싱이라고 그러죠. 에쿼리 파이낸싱은 유상증자를 하면 되는 거고, 자, 데파이낸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회사들은.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힘들죠. 그래서 회사한테 여러모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3월 달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1월 달에 내리는 것도 아니고 5월 달이나 돼서야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에 12월까지 내릴지 안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5월까지 4에서 4.25로 45.1%의 확률로 내린다 생각을 하니까 금리가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있죠. 자, 이번 주에 목요일날 이미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역대급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 정도까지 실업수당을 청구한 게 작년 4월이었습니다. 작년 4월 이래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하는 사람이 실업자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 적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 노동시장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경기가 좋죠. 거기에다가 어제 토마스 바킨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되는 상황이다. 뭐 경제 걱정은 안 해요. 실업률 걱정은 안 하고, 자, 오히려 이제 노동시장이 이제 사람을 해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고용을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인플레이션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높게 제약적으로 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중립금리나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제약적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영향을 미치죠. 실질 금리가 1%가 넘어가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고요. 자, 미국이 지금 3.1%죠. GDP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경기 선행지수죠. 자, 이것만 보더라도 경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소비자들 심리도 좋고, 미국인들의 수익도 0.3%씩 올라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인들의 소비도 0.4%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exceptional 이라 그러죠. 미국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높고 달러도 높고, 자, 이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자, 이런 생각도 들죠. 자,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다. 자, 작년 4월 정도의 효과 정도밖에 없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가장 큰 곰들이 이용하기 좋은 게 요거죠. 트럼프가 일단 1월 20일 날 취임을 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주 있으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자, 트럼프가 들어서서 이제 관세를 올릴 거다. 그 다음에 이민자들을 막을 거다. 뭐 지금 H1B는 허용을 하지만은, 아무튼 여러 가지 불법 이민자들 다 막고 이러면은 서비스 비용이 또 올라가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시작해봐야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요거 잘 이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레미 시걸 유펜 교수도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경제학 교수들 중에,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들 중에 그나마 좀 잘 거시나 주식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시는 분이 제레미 시걸 교수예요. 자, 유펜 교수인데, 뭐 작년에 좀 틀렸죠. 침체 온다 그랬는데 침체 안 와서.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마켓 랠리 will take a pause in 2025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도 10% 이상 조정을 받을 것이다. 10% 이상 조정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10% 이상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2년에 한 번씩 오죠. 네, 그래서 한 번쯤은 내려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기회인데 저 같은 경우에 2월에서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트럼프가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좀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4월 달에 실적 발표도 일단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거고 5월 달엔 셀린 메이도 있죠. 2월 달은 항상 안 좋죠. 네, 그래서 2월부터 5월이 항상 안 좋습니다. 자, 이때 한 10% 정도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면은 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뭐 2월 초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예, 투자자들은 웨이앤시 모드라 그랬죠. 예,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불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관세 혼자 올릴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 보복 조치가 얼마나 나올까?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보복 조치가 나올까? 자,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도 보복 조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미국이 예, 관세를 올려서 수입만 막는 게 아니라 이제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 곰들은 이런 거를 계속 얘기를 하지만 네, 이제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죠. 예. 저희는 공포에 휩싸인 시장 항상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분할해서 줍줍을 하죠. 네. 자, 그렇고 지금 9월 24일이었죠. 2022년 9월 24일, 예, 토요 라방입니다. 네, 요때가 주식시장의 바닥이었죠. 3,000대였는데. 자, 그때 우리 열심히 줍줍했죠. 예, 그때 우리 줍줍해서 부자 됐습니다. 예. 자, 2022년에 잃은 거 2023년에 회복했고, 자, 2024년에 많이 벌었습니다. 자, 아무튼 공포의 사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떨어지니까 공포에 휩싸요. 근데 적당한 타당한 이유까지 있어. 그러면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럴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 이유들 다 무시해야 되죠. 적정일가보다 떨어졌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희망은 있습니다. 왜냐면 기관들이 그냥 질 것 같지는 않죠. 네, 그냥 지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에도 계속 올렸지만 2025년에 오펜하이머 7100 보고 있죠. 어제 에버코아 ISI에서는 7200으로 올렸습니다. 도이치뱅크 7,000 보고 있죠. HSBC 6,700 보고 있죠. 자, UBS 6,600. 가장 신빙성 있는 골드만삭스 6,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 맞춰요, 골드만삭스가. 모건 스탠리는 뭐 맨날 틀리고요. 네, 그다음 JP 모건 맨날 틀리죠. 자, 입장을 바꾸고 자, 예, 마코 콜라노비치 결국 해고시켜 버렸습니다. 자, JP 모건 아웃. 예, 안 들어도 됩니다. 모건 스탠리 안 들어도 돼요. 맨날 공매도만 치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게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그나마 뭐 잘 맞히는 게 오펜하이머나 이제 도이치 뱅크, 뭐 골드만삭스 이 정도인데 뭐 이렇게 뭐 보고 가시면 됩니다. 6,500에서 7,100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 정도 올라가거나 15%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 자, 이렇게 믿고 가셔야겠죠. 올해도. 자,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은 지금 레이사이클 익스펜션이라고 믿으셔야 되죠. 예, 그래서, 자, 올해는 일단은 1년차, 2년차, 3년차, 보통 경기가 확장되기 시작하면은 2022년에 GDP가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자, 1년차, 2년차, 이제 3년차, 뭐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 2년차에 피크를 쳤다가 3년차에 조금 내려오긴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여기 트러프를 이제 지나고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 내년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자, 올해는 그래도 조금 확장이 더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더 확장했다 내려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올해 뭐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자, 뭐 전문가들 다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일단 뭐 지켜보는 게 좋겠다. 자, 왜냐하면은 성장주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지금 어닝스 포캐스트가 너무 좋죠. 네, 실적 예상치가 너무 가이던스가 잘 나오고 있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빠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예, 과열돼서 사람들이 환희에 빠졌었는데 그게 약간 터졌어. 미니 버블이 있었죠. 그게 좀 터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6,100에서 터진 거죠. 네, 그래서 5,800대까지 내려왔고요. 한 5% 정도 조정을 풀백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은 이제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딱 3개죠. 네, 그래서 재무부 장관이 헤지펀드 출신 예, 스카페센트 합리적인 예, 재정 정책을 펼 것이다. 뭔가 해결을 미국의 예, 부채 문제도 잘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하원 쪽에 스피커가 뽑혔는데 마이크 존슨이 뽑혔습니다. 네, 이분이 중도 우파예요. 그래서
트럼프나 예,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좀 극단적인 정치를 쳐도 예, 하원 쪽에서 막아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를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됐죠. 예, 그래서 부채 한도가 연장이 되긴 했어요.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되긴 했는데 자, 일단은 자, 요 분이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중도 우파가 지금 하원을 잡았다. 미국에서 예, 권력 3위죠. 자, 1등 대통령 죽으면 부통령 죽으면 요 분이 미국을 이끌어갑니다. 자, 한국은 대통령, 국무총리 뭐 등등 예, 국무위원 중에 이렇게 뽑혔는데 자, 미국은 이렇게 됩니다. 요 분이 권력 3위예요. 예, 그래서 자, 대통령, 부통령 예, 사라지면은 예, 요 분이 예,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연준의 제롬 파월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SEC 의장도 다 내려가고 리나칸도 내려가고 뭐 다 내려갔는데 제롬 파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트럼프랑 갈등이 많았죠. 2017년, 18년에도. 그래도 예, 적절하게 비판도 하면서 예, 예,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예, 그래서 제롬 파월 바꿀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이제 해고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해고 안 시킨다 뭐 이렇게 해고시킬 능력도 없습니다. 자, 연준의 소리 뭐 계속 얘기 드리지만 예,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도 자 4.5 정도는 지켜나가고 있죠. 4.25에서 4.5 정도 지켜나가고 있는데 자, 요거가 이제 소프트 랜딩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뭐 점도표 보시면 한 2번 정도는 내릴 수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예, 이제 연준에서 잘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GDP도 2.1%로 예, 누그러들고 실업률도 4.3%로 올라가고 근원물가도 2.8에서 2.5%로 떨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도 내려도 상관없고요. 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연준에서 잘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 들어가지고 예, 아틀란타의 GDP 나오에서 실질 GDP를 봤더니 2.4%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4% 됐죠. 그러다가 예, 갑자기 또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금리라든지 달러 걱정은 뭐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고 올라온 만큼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달러 같은 경우에 유럽하고 일본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의 S&P 500의 주당 순위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자, 기업들의 수익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거대로라면은 적정 주가가 5,000불 정도, S&P 500이 5,00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랑 지금 많이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좁혀졌다 이번에.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좁혀졌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4차 산업혁명의 완성기입니다. 2023년 챗GPT 나오고 2024년, 2025년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오고 있죠. 네, 그래서 2023년에 챗GPT 생성형 AI 그게 계속 나가면서 2023년 5월부터 자, 데이터 센터를 예, 건립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그래서 반도체 주식들이 너무 올랐다가 작년에 약간 거품이 조금 빠졌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자율주행도 나왔고요. 2025년에 제가 로봇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예, 거기에다가 양자 컴퓨터 등등 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공유택시도 나오고 예, 2026년 7년 예, 이렇게 가면서 2030년까지 계속 4차 산업혁명은 완성돼 나갈 거로 봅니다. 보통 10년 정도 걸리죠. 시작된 게 2015년 정도인데 지금은 벌써 10년째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에서 어제 얘기했죠. 테크주가 S&P 500을 20% 2025년에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7,200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한 거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른 전체적으로 보면 좀 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자체가 33%에서 21%로 떨어질 거로 생각하지만 빅7이죠. 예, 그래서 빅텍은 4.2%에서 오히려 13%로 늘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적으로 보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S&P 500의 기술주라든지 산업재라든지 임의소비재 뭐 등등 해가지고 다들 약간은 부정적인 주당 순위 가이던스를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IT 쪽은 살아 있습니다. 주당 순위 이게 예, 24 이상 예, EPS 주당 순위 24 이상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재나 자 임의소비재 헬스케어 뭐 이런 데도 예, 8% 이상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높죠. 요 세 개만 보더라도 예, 산업재, 예, 임의소비재, 예, 산업재들이 예, 작년보다 더 높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5년 평균보다 더 높은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메타라든지 구글 쪽도 사자 의견이 훨씬 많죠. 녹색이 훨씬 큽니다. 자, 그 다음에 IT 쪽도 예, 이렇게
이렇게 거의 60% 가까이 사자 의견이 더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IT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면은 지수적으로 흔들릴 이유가 거의 없죠. 자,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상황이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 AI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웨드VC에서는 팔란티어, 세일즈폴스, 팔란티어랑 경쟁하는 스노우플레이크, 클라우드 쪽에 오라클 계속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은 모건 스탠리에서 여전히 탑픽으로 뽑고 있죠. 적정 주가까지 떨어지면 또 사면은 또 올라가겠죠. 뭐 1분기 좀 흔들려도 항상 1분기는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이제 생성형 AI를 계속 이끌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블 테크놀로지 이런 것도 계속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제 깜짝스럽게 1월 2일날 자 젠순왕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에이식 디비전을 새로 설립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브로드컴이 어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스페시픽 인티그레이티드 칩이죠. 그래서 이거는 커스텀 메이드 칩인데, 자, 요런 거를 만든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좀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밸류 체인으로 보면은 이제 GPU 쪽은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데, ASIC 쪽도 엔비디아가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완성되어 갈 것 같고, 자, 엔비디아의 매출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뭐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매출이 지금 데이터 센터만 분기별로 300억 달러가 넘어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GB200도 양산이 많이 되고 있고, 자, 2분기부터는 마진율도 올라가고, 공급망 문제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TSMC도 작년만 하더라도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26억 달러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작년 동기 대비해서 31.8%가 늘어났습니다. 11월 달에 약간 줄긴 했지만 이거 1월 10일 날 나오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생성형 AI는 이제 비디오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오픈 AI가 200불씩 받으면서 이제 비디오 편집 기능까지 줬는데, 편집 기능은 오픈 AI가 더 좋은 것 같고, 구글은 제미나이 뿐만 아니라 BO2를 만들면서 지금 영상까지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메타도 잘하고 있죠. 라마 3.3 AI 모델이 굉장히 잘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잘하고 있고, 메타는 결국 루이지애나의 10빌리언입니다. 100억 달러짜리 가장 큰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어제 바뀌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0빌리언이 아니라 80빌리언을 쓰겠다. 800억 달러짜리 데이터 센터 짓겠다. 수혜주는 누구죠? 엔비디아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거의 군비 경쟁하듯이 빅테크 간에도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xAI라든지 테슬라도 역시 데이터 센터 많이 졌죠. 그 다음에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 자, 이런 보고서는 계속 알고 있고요.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뭐 투자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I는 계속해서 매년 28.46%의 비율로 계속 올라간다 얘기 드렸고, 2030년에 8,260억 달러 시장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AI 밸류 체인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거를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로 오픈 AI야, 엔트로픽, 메타 뭐 이런데 구글에서 하고, 클라우드 쪽은 아지르하고 AWS, 구글 클라우드 쪽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이죠. 자, FSD 13인데 자, 테슬라도 버전 14가 올해 나올 것 같고요. 4차 산업혁명은 로봇도 지금 산업용 로봇은 이미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올해는 많이 보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옵티머스 한 1000대 볼 수가 있고요.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또 나올 것 같고, 자, 피겨는 BMW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도 자, 미국이 앞서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로봇 ETF 이번 주에 소개시켜 드렸죠. 그래서 글로벌 X 로보틱스 BOTG가 자, 작년에 이게 인공지능하고 로봇 합쳐진 건데 22.63% 올랐습니다. 자, 로보 글로벌도 5.33% 올랐는데 올해도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옵티머스 이제 만들겠죠. 72.50% 자, 올해 1년 동안 이제 작년이 아니라 1년 동안 올랐는데, 자, 요게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도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 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터 계속 주목해야겠죠. 뭐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 번쯤 또 풀백이 일어난 다음에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지금 AI랑 합쳐져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기 드리지만은 MMF 마켓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은 MMF 마켓에 있는 돈들이 영래포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뭐 돈이 뭐 연준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 트릴리언 달러. 2023년에 침체 온다 그러고 작년 2024년에 침체 온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계속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빠지면 계속 들어옵니다. 자, M1 통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M2 통화가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은 시장 유동성보다 더 중요한 게 저축성, 투자성 통화입니다. 이게 미국인들이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영래포 금리가 뭐 이번에 잠깐 올라가가지고 뭐 시중의 통화량이 줄어서 주식시장이 빠졌다 그러는데 지금 역대급으로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도 뭐 그렇게 적진 않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뭘 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자, 1월달 이제 첫 이틀은 잘 지냈어요.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시작이 좋으면은 뭐 1월달에도 계속 좋겠죠. 이거 증시까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1월 20일날 마틴 루터킹 데이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취임을 합니다. 그 전까지 2주가 남았는데 요 사이에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자, 당장 월요일부터 ISM 서비스 지수 나오고 졸스 잡 오프닝 나오죠. 수요일날은 FOMC 의사록이 나오고 10일날은 비농업부 본고용. 그 다음에 14일날 PPI 나오고 15일날 CPI 나옵니다. 물가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금리나 달러를 어떻게 변동시킬지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16일날은 소매 판매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계속 좋은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게 하나의 거시경제적 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제 변동성들이 계속 있으면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냥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도 한 20일 전까지 6,050까지 회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CES죠. 자, 매년 초에, 매년 둘째 주에, 자, 전 세계 기술 박람회가 열립니다. 라스베가스에서 1월 7일부터 10일인데, 요게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자, 이거가 나오고 젠순왕이 1월 7일날 기조연설까지 하죠. 자, 요거 하면 기술주들이 막 올라갑니다. 거기다 1월 10일날 TSMC가 매출 발표하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한 번은 좀 점프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박스권에 갇혀있는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래서 6,050까지, 제 뇌피셜입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자,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하는데 다다음 주부터 은행주 실적 발표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델타 실적 발표하고요. 다다음 주부터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JP 모건부터 해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자, 여러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얘기 드렸고요. 자, 산책하시면서 생각 많이 하시고, 자, 제가 드린 정보를 가지고, 장기적인, 어떤 흐름을 1월달, 향후 4주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래도 1월달, 2월 중순까지는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괜찮지 않을까도 싶은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뭐, 기회가 오면 또 줍쳐가면 되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과 사랑평가 넘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부 여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말을 빨리 했죠.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40분을 얘기했어요.